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관리비 영수증을 떼보자 하고 영수증을 떼봤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돈을 계속 내고 있었더라고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건축물의 설비, 시설 등 장기적으로 큰 수리 공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적립하는 비용이에요. 임대인이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다시 돌려줘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관리비를 내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지 않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이후부터는 그걸 제외한 금액을 이제 관리비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계약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청구하실 수 있어요. 이게 최대 3년으로 보고 있어서 2년 살고 나간 집에 대한 관리비 중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한 1년 정도 또 기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요즘 또 공부를 열심히 다시 하고 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항목은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특약에도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요. 모든 특약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님이 가져오신 계약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은 퇴실 청소비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가 이사를 나갈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나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퇴실 청소도 업체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청소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퇴실 청소비 10만 원 특약 저한테 불리한 항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의 특약이다 하면은 민사계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됐을 때 바람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임대보증금은 새 임차인이 구해졌을 때 돌려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임대인의 편의를 좀 더 임차인이 봐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어떤 판례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특약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냥 사인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임대 목적물과 임대 보증금의 동시 교환을 말하고 있지만, 혹시나 특약에 이런 사항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꼭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따로 이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지금 월세 세액공제 신청 불가 특약으로 명시해놨는데요. 이런 부분이 임차인의 권리에 반하는 내용이기에 이런 항목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바선생 문제도 있고 지금 당장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에는 임대인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운 편이라 어떡하죠? 이럴 경우에는? 영정 청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액공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 종료 후에 다시 따로 신청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그리고 사실 저희 문제가 여기서 끝은 아닌데요. 제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거실이 엉망이 돼 있고 막 흙 발자국 이런 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임대인한테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안전 점검 때문에 집에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임대인이면 제 집을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에 들어왔다 무단으로, 그러면 이제 명백히 주거 침입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계약할 당시에 만약에 좀 수리 때문에 집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전날에 미리 연락 주시는 걸로 하고 그거 특약에 써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미리 합의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임대인 출입과 관련된 사항도 나중에 제가 임대인에게 협조할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특약에 좀 적어놓는 편이 좋겠네요. 그런데 제가 협의를 시도해도 대화가 잘 안 통하면 어떡하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원까지 가기에도 좀 애매하고 또 좀 무섭기도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까요?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한다면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조정위원단, 심사관, 조사관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그게 이제 접수가 되고 바로 이제 조정 개시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조정을 쭉 심사관, 조사관들이 같이 해줘요. 그러고 나서 조정회의에 뭐 신청이, 피신청이니 다 같이 참여해서 조정안을 같이 이제 만들고 이렇게 조정안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행정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어떤 효력이 발생해서요.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분쟁 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도 궁금한데 그런 것도 참고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연대에서 만든 모의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민달팽이 유니온으로 검색하셔도 볼 수 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모의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 검색하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